안녕하세요. 지방의 큰손이 움직이자 마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올랐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뉴스의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 절대로 저런 말에 혹해가지고 부안해동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가까이에 있는 회사 동료가 둔촌주공 39형 18평을 샀답니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억 중반.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 동료는 수십 년간, 최소 40년, 50년은 금융노예로 허덕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 맞벌이에요. 맞벌이고 신혼부부고. 뭐 그러면 그래 뭐 둘이 버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최소 5억 이상을 대출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5억 이상을 대출 내면 이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10%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거의 없는데 무리하게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뭐 결국 다중채무자가 된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다중채무자가 228만 명이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앞으로 2023년 말, 2024년 이렇게 되면 그들은 그냥 10% 이상의 대출금리를 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잡힌 물고기입니다. 잡힌 물고기한테 먹이 주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먹이 안 줍니다. 그냥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저에게만 가상금리를 이렇게 심하게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항변해 본들 금융권이 그러면 제가 금리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면 빚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금융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뭘 알고 있습니까? 그 대출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보니까 신용점수가 별로 안 좋네요. 가상금리 2%더 내세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황금성 있는 자산을 가지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은행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겠습니까? 은행에 목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은행에 목매이는 사람들은 은행들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개차반 취급하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은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우산이 필요하다라고 우산을 건넵니다. 하지만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아 가는 데가 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되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저금리로 드릴 테니까 돈 쓰실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이러니하죠. 뭐 지금 주변에 30대들, 뭐 40대까지도 뭐 연끌 매수가 다시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건 상반기까지만입니다. 하반기가 되면 시장 리스크 감안한 가상금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다. 왜지? 기준금리는 3.5%고 4.0밖에 안 되는데 왜 시중금리가 미친듯이 오르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될 겁니다. 걸려들었구나. 정부가 사기치는 거에 관련 업계가 사기치는 것에 걸려들었구나. 어떻게 하지? 빠져나갈 수 있나? 아무리 둘러봐도 못 빠져나가죠. 왜 못 빠져나갑니까? 감당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받게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겠습니까? 여행을 제대로 가겠습니까? 외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다 못합니다. 그냥 걸려던 물고기. 그냥 아무리 파닥파닥 끓인다고 물을 더 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좀 나아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모험을 걸었는데 인생의 모험 건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죠. 인생은 모험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모험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학교 선생님을 하는 한 분은 빚이 11억입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학교 교사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급금매로 내놓고 팔아라. 그래야 빚도 정리하고 그래도 삶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그분 생각은 아예 저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자꾸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 뭐 저하고 같이 이제 동전 수집하는 그냥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료거든요. 근데 참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동전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수집하고 하면서 왜 부동산으로는 그렇게 모험을 걸었을까? 그래서 왜 저렇게 큰 일을 겪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가까이 있는 지인들 중에서 뭐 집을 5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주택인 사람도 있고 빚이 10억이 넘는 사람도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뭐 천차만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자기가 감당 못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뭐 30평대가 13억 14억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조합원들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저기 잠실에 저기 미성아파트 쪽 진주아파트 그쪽 이제 재건축하는 쪽의 조합원들 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비 무이자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안되겠다고 이자 내라고 갑자기 내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게다가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조합원 분담금은 올라가고 재건축한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 진짜 심상치 못한 일이 되는 거죠. 저기도 잠실에 저기 송파동에 성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분양가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30평대 26억. 정신이 나간 거죠. 분양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분양 안 됐습니다. 뉴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조용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요. 분담금 얼마 내겠습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분담금 냅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집값도 되게 많이 오르고 와 부자가 됐다라고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뭔가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간다라는 걸 조금씩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자산의 대부분인데 이게 시기를 잘못하고 운이 닿으면 부동산이 아니라 부담산이 되고 삶의 지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집값이 쑥 올랐다. 저런 뉴스에 혹해가지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망합니다. 인생이 지옥이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 드라마 사채꾼 우시지마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사채꾼이 돈 빌린 사람들 대상으로 얼마나 사악하게 이렇게 대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 그냥 양심도 없고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사채꾼이 나쁜 게 아니라 사채꾼에게 돈 빌려서 안 갚고 배째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을 지고 나면 사람의 양심까지 사라지는 게 아마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집값이 몇억 올랐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사채꾼 우시지마에 돈 빌린 빚쟁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항상 조심하면서 살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